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브렌트포드.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미드필더인 이제 필립스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케타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지금 은베모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주전 수비수인 지금 핀록 또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3연패 중이고,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좀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비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웨스트햄이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렌트포드. 네, 일단 최근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를 연달아 만나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2월에는 좀 강팀들만 줄곧 만나다 보니까 패배하는 경기가 이제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토트넘, 뭐 리버풀, 뭐 맨시티는 심지어 이제 2번 만났죠. 네, 그만큼 좀 브렌트포드의 2월 일정이 굉장히 좀 많이 빡셌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크게 부진하고 있는 웨스트햄을 만나다 보니까 강팀들과 좀 상대했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웨스트햄의 그 경기를 봤을 때 좀 중원에서 크게 좀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솔직히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더 브렌트포드가 좀 더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최근 양 팀의 흐름이나 폼 같은 걸 전부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웨스트햄이 뭐 크게 우세한 게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이거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렌트포드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라요.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양 팀의 그런 결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로나 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연승을 하면서 좀 최상의 폼을 보였을 때랑은 달리 현재는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좀 폼을 끌어올려야 다시 좀 순위 경쟁이 가능한 그런 지로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며 이제 결과도 이제 1대1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이제 레알과의 그런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오히려 이제 레알을 좀 약간 압도하는 모습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라요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일단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라요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라요의 이런 뼈아픈 점은 원정에서는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네, 홈에 비해.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최근 뭐 원정 경기를 봤을 때도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지는 경기가 좀 대부분일 정도로 원정 폼이 많이 안 좋다. 이거는 좀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이제 라요가 지금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많이 굼떠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기동성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왔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루나가 기동성이 좋고 좀 전개가 빠른 그런 팀인 거를 고려하면은 좀 라요가 지로나의 공격을 좀 막는 데 있어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사이드. 그 대신 여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네, 왜냐면 이제 지로나가 지금 폼이 그렇게 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지로나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쉽게 대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서 네, 고배당 햄무 도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로나도 지로나지만 라요도 그래도 최근 뭐 공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로나 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AS 로마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주. 이 정도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데로시 체제로 바뀐 이유, 이제 공격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인터밀란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 또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좀 데로시 체제 로마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좀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좀 계속해서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게 좀 끊긴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전 경기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치오보다 더 많은 슈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이제 무득점에 그쳤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정에서 좀 토리노의 그런 공격 전개는 지금 더더욱 좋지 못해요. 그리고 좀 롱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토리노가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낮다고 봅니다. 토리노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낮은 편. 그쵸.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또 로마가 더 간결하게 좀 공격을 전개하면서 토리노에 비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쵸. 그만큼 현재 좀 양 팀의 공격력 차이가 큰 편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공격력에서의 이점을 살려서 로마가 또 좀 주도하는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로마가 이제 토리노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두 팀 다 3, 4일 전에 경기를 뛰었는데 토리노와 달리 로마는 이제 페노르트와 연장전까지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열세일 수는 있어요. 네. 다만 뭐 그걸 감안해도 현재 뭐 원정 토리노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로마가 최근 좀 기세를 이어가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사이드 볼게요. AS 로마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에 고배당으로는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피오렌티나 대 라치오.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어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중입니다. 일단 뭐 자카니를 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라치오라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걸 제외하면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좀 분위기나 폼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피오렌티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라치오의 원정 성적을 봤을 때 지금 2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최근 원정 성적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분위기는 다소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현재 피오렌티나의 폼을 봤을 때는 라치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수비 밸런스는 라치오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라치오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현재 뭐 이제 공수 방면에서도 더 라치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을 라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좀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고, 그리고 좀 볼을 약간 좀 점유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소 이번 경기도 좀 템포가 느리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폼, 흐름 전부 지금 라치오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라치오가 좀 우세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만 좀 제외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라치오가 다 우세하다 보니까 라치오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조금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이거는 라치오 프랜승 보는 경기. 자, 다만 뭐 지금 라치오가 원정에서 연승을 거둔다고 해도 그래도 뭐 홈 피오렌티나 상대로 솔직히 뭐 쉽게 승리를 거두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이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사이드 저득점 라인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치오 프랜승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경기가 별로 없는데 조금 일찍 끝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